여러분, 우리 정치사에서 아주 그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배신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유승민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는 불출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마할 것 같으면 벌써 치고 나와야지. 유승민이가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도 3등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까지 자꾸 뭐 미적미적 거리고 그걸 보면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왜 출마를 못하는가? 지지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있던 거 다 까먹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보통 왜 장사를 하면 미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미천 딱 주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어떤 아들은 성공하는데 어떤 아들은 다 까먹고 또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말이죠. 그거 똑같아요. 미천, 장사 미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선거 미천, 정치 미천이 있어야 돼. 정치 미천이 뭡니까? 바로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죠. 나를 지지하는 표죠. 이게 있어야 그것이 정치 미천이 되는 거야. 아니, 선출직 공무원은 결국은 표를 많이 얻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뭐 임명직 공무원이야 똑똑해가지고서 뭐 고시 붙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 나를 임명해주면 임명권자가 말이죠. 그러면 뭐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출직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이 나를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다 내지는 대통령을 한다, 이거는 특히 장사 미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미천, 표가 있어야 되는데, 유승민은 그전에 한번 조사를 하면 항상 9% 정도, 10%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 표가 고정표로 있었어요. 그걸 믿고 나왔었던 거야. 왜 9%나 10% 정도가 되냐면, 뭐 개혁 보수다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양당의 진절머리를 내는, 사실 우리나라 양당이 문제가 많잖아요. 민주당도 문제가 많고 국힘도 문제가 많고, 우리 좌파라고 하는 이 정당이라든지 우파라고 하는 정당들이 지금까지 좌우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소위 장사 미천, 정치 미천을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괜찮다는 사람들은 사실 있었어요. 유승민이 오히려 뭐 합리적이다, 유승민이 하면 또 경제통이고, 경제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력은 있다, 또 잘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느냐? 한마디로 말할까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안 된 거야. 한때는 전도 유망했어요. 근데 결국 배신자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그때부터 결국 나락의 길을 걷다가 다 까먹고, 조금 있던 9% 그까지 다 까먹고 이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안 나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유승민은 사라졌어요, 그냥.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옵니까? 김문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나왔습니까? 홍준표, 오세훈, 그 다음에 한동훈, 거기 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도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안철수도 거의 안 나온다니까? 유승민 한 1, 2% 나오나? 안 나올걸? 그래서 다 까먹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가 좀 나오죠. 개혁신당으로. 이제 이거는 뭐 거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나오죠. 그래서 다 까먹고 지금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배신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또 한 사람. 여기는 뭐 배신자라고 말하기까지는 뭐 해도 어쨌든 여기도 배신자 결에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손학규. 손학규가 원래가 이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김영삼이 지금 픽업해가지고서 김영삼 도택에 뭐 사실은 정치 입문한 거죠. 그리고 또 김영삼 도택에 뭐 젊은 뭐 옥스포드대 뭐 또 뭐 정치학 뭐 어쩌고 박사 어쩌고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말이죠. 써먹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박사냐 아니냐 뭐 여러 말이 많아요. 본인도 뭐 제대로 공부 안 했다고 뭐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젊은 그런 정치인 그래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때 김영삼에 의해서 픽업이 되고, 그리고 또 도지사를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보수에서 성장을 해야죠.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거기에서 이제 치니까 자기가 싹 저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민주당으로. 그래서 민주당으로 갔지만 민주당에서 뭐 당대표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대선에 나가보지도 못했죠. 민주당 후보가 못 되니까 대선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정상적으로 나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학규도 이 보수에서 진보로 갈아탔고, 이건 우리 보수를 배신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갖고 있던 그 장사 미천, 정치 미천 다 까먹고 아웃됐죠. 지금 완전히 뭐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고, 그 다음에 손학규도 결국은 보수를 키워준 보수, 뭐 김영삼을 배신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키워준 보수를 배신했고, 그래서 결국은 다 까먹고 아웃됐죠.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려면요, 모르겠어요. 작은 정치, 그냥 국회를 한번 하고 만다, 뭐 지자체장이나 한번 하고 만다, 그러면 뭐 배신을 때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눈치를 봐가지고서 그쪽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큰 정치 한번 하려면 절대로 배신 때리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키워주질 않아요. 손학규도 말이죠. 기자들은 말이죠. 손학규가 대통령 깜이다라고 한때 그랬어요. 그것도 물론 지금 이제 와서는 거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런데 저쪽에서 키워줍니까? 안 키워주죠. 항상 여기서 넘어간 사람, 여기서 넘어간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죠. 그래서 그쪽에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뭐 당대표는 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한동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의 그럼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가 어떤 배신을 때렸습니까? 한동훈 때문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런 배신을 때렸습니다. 아까 유승민은 사실은 뭐 박근혜 파면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유승민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야. 그건 김무성의 책임도 있고 여러 다른 배신자들이 있으니까 n분의 1의 책임이, 조금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한동훈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한동훈 개라고 하는 애들도 움직인 거고, 한동훈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 때려가지고 파면으로 몰아넣은 거니까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우리 보수를 배신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죠. 그렇다면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금 조사를 하면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 건데? 역선택도 아니야. 오히려 저쪽에서도 싫어해, 한동훈은. 저쪽에서는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싫어하는 거야. 황태자라고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 쟤는 넘어가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귀순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키워주질 않아요. 저쪽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예? 쟤들이,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뭐합니까? 백두산 혈통이라고 따지잖아. 그 마찬가지로 쟤들은 주사파 혈통, 이런 게 있어. 학생 운동권 혈통,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없는 한동훈이가 거기 가지고 검사 출신이,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검사 출신이 거기 가지고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남으면 여기서도 안 되고, 그럼 한동훈의 정치는 끝난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왜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 건지, 대통령이 나온다는 건지, 뭘 믿고 그러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가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혹시 아신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배신자는 당연히 한동훈이고,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어요. 배신자 미래 없다라는, 그 뭐 옛날에 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배신자 미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뭐 독불장군 미래 없다는 거는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이 배신자도 미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참 냉정하구나.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준엄하구나. 오히려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가만히 있다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선 보수의 지금 주자로 떠올랐어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한동훈이도 차라리 법무장관이라 계속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면 지금 오히려 법무장관하고 지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꼭 미리 나와가지고 뭐 비대위원 내가 뭐 하고, 내가 셀카 찍고 뭐 그다음에 위원장 하면서 선거도 내가 다 지휘해야 되고, 선거대책본부장도 나 혼자 해야 되고, 그래야 꼭 되는 겁니까? 그거 안 했어도요, 오히려 정부에 있어서도요, 정말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견마지로를 다 했으면 지금 나와도 된다니까요. 먼저 나와서 무슨 뭐 선거를 지휘하고 뭐 당대표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덕수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부대다가 배신 때렸다가 지 어떤 그 정치적 인생을 망친 것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